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통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의 모습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TK 출신 삼선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의 고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에 쇄신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첫 원내 사령탑은 추경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추 의원은 송석준, 이종배 의원과 3파전으로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을 훌쩍 넘기며 당선됐습니다. 추 의원은 유능한 민생, 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며 108명 정예 요원이 똘똘 뭉쳐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선인 102명이 투표한 가운데 추 의원은 과반 이상인 70표를 얻어 이종배, 송석준 의원의 득표를 가뿐히 넘었습니다. 여당 108석 가운데 영남권이 59명인 상황에서 TK 대표 인사로 꼽히는 대구 달성군의 추 의원에게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3선에 성공한 추 의원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국회에서는 예결위와 기재위, 운영위 간사와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연이은 거야 정국과 당대표의 부재 속에 새 원내대표의 가시밭길이 예고된 상황. 추 의원은 정부와 당에서의 묵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타협을 통해 협치를 하는 것이 의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오독하고 있는 정치의 무대를 아고라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저희들은 민심에 기반을 두고 지금 당이 움직여야 되고 역시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을 해야 된다. 추 의원은 108명의 당선인은 어려운 선거에서 승리한 정예 요원이라며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기호 1번을 다시 쟁취하자는 각오도 밝혔지만 새 원내대표가 마주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가 첫 번째 숙제입니다. 추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대부분 공감된 사안으로 당론 채택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의결 시 당의 단합을 우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원구성을 어떻게 협상해 나갈지도 최대 난제로 꼽힙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는 모습이었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도 늘리겠다며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 등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선 수사를 지켜보자고 한 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곤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수사했는데도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 공세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회견이 자화자찬은 가득했지만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탄식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국민 요구를 가감없이 전했지만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단 겁니다.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랬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과 민생회복지원금 거부에 대해선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 관철을 요구하는 비상행동 선포식을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민 심판을 받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기존 입장 되풀이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실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습니다. 특검처럼 입장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취지를 밝히고 공정수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특히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과 의료개혁 등의 과업이 쌓여 있다며 대통령,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제보 의혹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독주 만행이라며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야당 단독으로 고발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이 이어지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국민 신뢰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실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한 적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실장의 제보로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앞서 정무위에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이자 입법 독주 만행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상임위 강행에 이어 공수처의 고발 요청을 숙고나 법적 검토도 없이 응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50여 개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전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한 데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을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오늘은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오전에 열렸던 대통령 기자회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어떤 질문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정치권과 여러 언론사에서 예상했던 대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론됐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두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했는데요. 특검은 검경 공수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바로 풀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과 20년 넘게 교분을 맺어왔다면서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겠다며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연한 외에 사회 민생 분야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당의 협조를 받아 저출생 대응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 총리를 겸하고 있어서 저출생 대응기획부가 교육과 노동 그리고 복지 분야를 총괄하게 되면 부처 간 역할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당과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불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고 혹평했는데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대 총선에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 이후의 기자회견이었지만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국정 전환도 최소한의 반성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정의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원내대표에 3선 고지에 오른 추경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과반의 득표를 얻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요.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전체 102표 가운데 70표를 얻어 송석준, 이종배 의원을 누르고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상대적으로 개파색은 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는 통상적으로 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중 영남권 당선인이 59명인 만큼 영남권 대표주자로 거론되는 TK 출신 추경호 의원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인 소감에서 함께 대의를 모아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면 192석을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선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민생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가겠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 만큼 추경호 원내대표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이 든 선배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원내대표가 직면하게 될 사안들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해병대원 특검법 이탈표를 단속하는 게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이 찬성의 표를 던지게 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철수,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기도 한 만큼 추 신임 원내대표가 당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이 법안 통과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원 구성 협상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운영위와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확보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이런 거야의 입장에 대해 의회 독재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며 민심을 확인한 만큼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네, 한규미 기자 오늘 이슈픽 첫 출연이신데 매주 해왔던 것처럼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픽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당권 대권 분리 규정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은 20년 된 전통이라며 당대표가 본인이 나서는 대선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아야 공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에 민심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당이 일치해서 그 뜻에 따라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30만 가맹점주들의 민생이 달린 문제라며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대에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 교섭권을 주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전략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 주장이자 전체주의적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한미 양국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협약이 한미 양국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특검 거부 시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및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핵심 논거였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치공세란 입장을 고수했고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선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대통령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면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에선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도 국민과 야당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도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설명했다면서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 관련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거부권을 어떻게든지 받아내서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의 강경한 자세가 철회되고 지금이라도 좀 협상을 해서 이태원법 처리하듯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강행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특검법 관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또다시 특검과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검수완박 시즌2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모여서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런 법안 개정을 추진해서 6개월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은 기소청 설립과 수사,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고, 민주당 역시 이에 화답을 하면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검찰 시대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는 그런 국민적 심판이 있는 거죠. 검찰에 기대어서 검찰 독재의 시대를 열었고 자기 편은 봐주고 그리고 야당은 탄압하는 그러면서 민생은 또 외면하는 무능한 그러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대표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각종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야권 192석의 무력 시위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를 휩쓸 것이다라는 불길한 예고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검찰과 관련한 강경 모드가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신의라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의 강공 모드를 걸 텐데, 여기에 뭐 민주당이라고 같이 성명성 경쟁을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22대 국회가 지금부터 벌써 걱정됩니다. 범야권은 검찰개혁을 고리 삼아 특검 공조까지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비롯해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 등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원 후 6개월 안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범야권이 벼르고 있는 검찰개혁.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의 공세와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로 개원국회가 적잖이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네. 이 문제하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70분 넘게 질문만 이제 20개 넘게 이제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사회자가 이제 그만 이제 질문을 마치려고 할 때 한두 분만 더 하시죠. 이런 그 대통령의 또 이제 언급이 또 이제 주목도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이제 쟁점으로 꼽혔던 두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사과한다. 대신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그 뒤에 특검법을 좀 고려해보자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두 분의 좀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성 의원님. 네, 일단 기자회견 뭐 굉장히 오랜만에 하니까 참 뭐 일단 좋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자주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 번에 다 뭐 길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시간씩 해서 뭐 매달 한다든가. 네, 매달. 매달도 좀 긴 것 같으네요. 좀 2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출근길에 그 약식 회견, 가장 중요한 질문 한두 가지라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 답변하고 뭐 이런 소통을 좀 활성화하는 기회로 좀 이렇게 전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내용보다도 이 대통령 표정을 좀 유심히 살폈는데 네. 나름 이렇게 이제 그 진지하게 또 이렇게 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제 이런 표정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기자회견을 하는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네. 내가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정치 공세라고 했고요. 또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 수사기관, 경찰, 검찰 수사하는 걸 좀 보고 나서 이제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법률가의 시각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를 직접 형사처벌하기가 지금 뭐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특검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보고하자 뭐 이런 얘기를 법률가로서는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 다수가 지금 그 두 가지 다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선 민심을 좀 수용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답변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6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기자회견 한 거 자체에서 기본 점수 한 40점 줘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또 한 10점 정도 얹어줘야 되겠고요. 또 이런 기자회견 자주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한 10점 얹어드리면 한 60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은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 성 기자님이 현장에 계셨다면.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이 절대적인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뭔가 어떤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좀 더 집요한 질문, 또 대통령의 좀 더 자세한 답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냥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재명 대표하고도 뭐 신뢰를 쌓아가면서 만나겠다. 뭐 그런 얘기 사실은 좀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그럼 지난 2년 동안은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총선 전하고 후하고 좀 뭔가 야당하고의 대화 창구도 좀 구조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60점 뭐 아주 썩 좋은 그 훌륭한 점수는 많이 드린 겁니다, 제가. 예, 많이 제가 원래 박한 사람인데요. 제 의원님 웃으셨는데 그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습니까? 그럼요, 예, 보시면서 뭐 시원하다.
아니면 많이 아쉽다, 조금 아쉽다. 뭐 시원한 거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이제 과거 총선 전의 윤 대통령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아, 총선 전과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2월에 KBS 대담 때는 사실은 몰카 공작 쪽에 그 초점을 맞춰서 피해자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이제 본인이 먼저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아니면 네. 주가 조작 관련한 뭐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건 사실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문재인 정부든 어느 정부든 늘 집권당 측은 그렇게 그 특검을 인식해 왔어요. 저는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어찌 보면 다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다가 못 믿겠으니까 특검에다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대통령도 사실은 현재 각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거를 특검에다 넘기자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아주 저는 모범 답안 정도가 아니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이게 뭐 국민적 눈높이인데 거기에 못 맞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검 수용이 오히려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그렇게 아니 보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이라는 게 뭐 네. 정파적으로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든가 그럴 경우에 중립적인 검사를 임명을 해서 특별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 거의 모든 걸 다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일반 검사는 뭐 합니까? 네, 야당 입장은 지금 믿지 못하겠다. 어떤 이제 수사기관도 믿지 검찰, 경찰, 아니 그 얘기는 공수처. 알겠는데 네.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믿지 못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 집권당은 특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 현안들도 뭐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뭐 특검법을 완전히 닫아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진일보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나머지도 뭐 총선 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저는 뭐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총선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 뭐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평가 점수를 왜 굳이 뭐 사실 저는 매긴다면 어느 몇 점 이렇게 주지는 성 의원님보다는 그래도 후한 점수. 아니 그보다는 저는 훨씬 더 왜냐하면 네. 우선 1년 9개월 만에 이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다는 측면.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한테서 좀처럼 찾기 힘든 사과. 그걸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걸 했다는 측면. 뭐 이런 거에서 적어도 그 지금 성 기자님이 얘기한 것보다 10점 이상씩은 더 주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있었다면 이 질문을 나는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게 질문이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가장 뭐, 저는 예. 뭐 이제 야당과의 아쉬웠다. 관계, 네. 왜냐면 야당과의 관계를 제대로 끌지 못하면 지금 3년 동안은 결국 심하게 얘기하면 뭐 거의 식물 정권이 되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무려 한 10가지 정도는 더 질문할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좀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네. 아마 후속 조치가 좀 이어진다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성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요 정치가 뭐가 이제 옳고 그르고도 중요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뭐 선거에서 꼭 뭐 옳은 정당이 이긴다 이게 아니고요. 네. 현실 정치에서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쪽이 결과적으로 옳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죠. 5월 28일 날 본회의가 아마 열릴 겁니다. 김진태 국회의장께서 지난번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의결을 할 때 이게 신속 처리 법안 국회법 취지에 따르면 우리 임기 끝내기 전에 이거 매듭을 짓는 게 맞겠다 해서 그때 표결에 붙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대통령이 15일인가요? 그 안에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28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이 재의결 네.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무기명 투표입니다. 네. 국회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들이고요. 22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사람이 한 55명에서 5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도 무력화될 경우, 이게 잘못하면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이제 훼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결국 야당하고 이 정치회담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냈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여야 간의 의견 절충을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도 뭔가 그렇게 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좀 그렇게 꼭 필요한 수순인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부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국회에서의 이제 그 재표결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재표결 결과에 대한 예상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18표인데요. 네. 글쎄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측 불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또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추경호 의원을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제 추경호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역시 그 영남권에 뭐 59명, 59명의 그 당선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추경호 의원이 대구 달성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추경호 의원 선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원내대표 선출이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 선출이 있을 텐데 아마 원내대표가 영남에서 배출이 됐기 때문에 네. 대표는 상대적으로 이제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나오는데 결국은 수도권밖에 없지 않느냐. 네. 뭐 아마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 이제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108석 정도이기 때문에 뭐 똘똘 뭉친다고 해도 야권에 대항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추경호 의원의 22대 국회에서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총선 참패한 이후에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좀 역량이 있는 원내대표를 뽑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떨어진 두 분을 제가 뭐 야박하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객관적인 역량에서 추경호 의원이 가장 의원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70표 받았죠? 그렇습니다. 108명 중에 70표면 굉장히 많이 받은 과반 거죠. 이상 예. 표. 네. 근데 이게 이건 당내 사정은 알겠는데 일반 국민한테 이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 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하필 또 영남 출신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치는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 이 고생길이 훤합니다. 뭐 일단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5월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 만약에 거기서 뚫린다 반란표가 많이 나와서 그게 가결된다 그러면 원내대표 되자마자 사퇴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그걸 넘어선다고 해도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우리가 다 하겠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민주당 쪽 기류를 봐도 이게 뭐 협상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추경호 의원이 아무리 좀 역량이 있고 정치 경험도 많지만 과연 돌파해낼 수 있을까? 참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법 표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단의 그 당면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황우여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8월 말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당원 당규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 출마의 등판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출마 이제 뭐 관련한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뭐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출마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경우에 총선 완패의 책임 그게 뭐 전당대회가 뭐 7월에 이루어지나 8월에 이루어지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그 본인이 자유스럽지 못한 거는 뭐 분명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마했을 경우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모르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여론 수렴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궁극적으로 출마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엔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건 이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그냥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의중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게 출마를 위한 정치 작업보다는 이제 총선 후에 이제 본인이 건강상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약간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그 자기랑 같이 총선 때 고생을 했던 사람들을 챙기는 차원이지 그 사람들 챙긴다고 예를 들어서 사무처 당직자 챙긴다고 뭐 전당대회에서 표가 나오나요? 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자회견을 아주 잘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문제도 오늘 질문 답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기자회견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켜봤다면 아마 전당대회 안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하는 게 별로 흔쾌하지가 않았어요.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슬쩍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좀 약간 화가 나신 게 덜 풀렸구나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직 그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달리 해서 출마해서 당선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황우여 위원장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기를 열어주려고 뭐 전당대회 일정을 늦췄다. 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별 관련 없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싶었는데 당내에서 아니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왜 그걸 늦게 하냐? 좀 빨리 하고 당신은 물러와라.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니까 네, 그렇게까지 늦출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시기에 전당대회 일정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그 높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두 분 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대통령의 의중이 또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갈까요? 네.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그 많이 나왔었던 그 용어인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이 이제 개원 후에 선결 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았고 그것도 6개월 안에 완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거는 어찌 보면 그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이 검찰에 의해서 워낙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남용되는 경향이 역대 정부에서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언론에서 왜 이걸 검수완박 시즌2라고 하느냐. 그거는 그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저 수사권 기소권 분리 외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거만 얘기하느냐? 그걸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부패, 경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마저 이제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시동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분리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박탈을 박탈해서 과거에 보면 중대범죄 네. 수사처 뭐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걸 검수완박 시즌2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라면 네. 아마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것도 또 그 제의 요구권에 부딪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아니 국민의힘이 이런 그 거야 현재로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제 거야 이제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이제 공조했을 경우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그 검찰개혁 공조를 국민의힘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렵죠, 현실적으로. 의석이 부족한데 잘 되겠습니까? 또 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국민의힘이 검찰당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어차피 좀 중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안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뭐 언제까지 그러면 검찰이 좀 직접 수사를 하고 뭐 단계적으로 좀 수사권 분리를 해 나가자. 중대범죄 수사처 같은 걸 만들어서 수사 역량을 길러야 되니까 그러면 뭐 몇 년 정도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면서 하자. 이런 뭐 로드맵이라도 내놔야죠. 그런 얘기 않고 무조건 야당이 이거 검수완박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대로 영원히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나마 합리적인 절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선 직후에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 그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셋이 합의했던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도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했다 이렇게 동의했던 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입장을 번복하면서 그 이제 무효가 됐죠. 그리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그 굉장히 소중했던 합의예요. 그게 이제 깨져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는 이 검찰 개혁 문제도 뭐 양쪽의 강경한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고 이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지난번에 그렇게 합의했듯이 검찰개혁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안 하고 네. 다음에 그럼 뭐 몇 년 뒤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일정표 같은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야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22대 국회의장 선출이 민주당 중진들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6선 이제 2분, 5선 2분인데요. 6선에 이제 조정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 또 5선에 우원식, 정성호 의원 4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16일에 선출이 되고 딱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이제 각종 뭐 일반 당원 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나오죠. 네. 뭐 추미애 당선인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훨씬 우위에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그 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조금 더 경륜 있는 눈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일반인들과는 다른 의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결선 투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뭐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숫자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찌 보면 추미애 당선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일반 여론이나 뭐 이제 이른바 개딸들 뭐 이런 쪽에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각종 조사에선. 근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로 따라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위험 요인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가장 큰 변수죠.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이게 유권자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당원들이나 열성 지지층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건 자유경선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약속은 지킬 것 같아요. 네. 누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들은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또 국회 소속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내가 속해 있는 국회의 제일 높은 사람, 국회의장은 좀 그럴듯한 정치인, 좀 인물도 좀 괜찮고 좀 인품도 있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있다고 의원들이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분 후보들 중에서 선택을 할 때 마지막에 그런 요인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결과를 놓고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한 줄 논평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회담에서 얘기를 좀 더 충분히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사안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기자회견하고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회담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워서요.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대통령 야당 대표 회담 또 해야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자회견도 자주 해야 되고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도 자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바빠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황우여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전당대회를 조금 늦추겠다 이랬다가 이제 당내 여러 가지의 반발에 부딪혔죠. 네. 저는 그 당내의 반발이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정상보다 비상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